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89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새전북신문 정서학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실까요? 네, 저희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 이게 국세가 안 거치면서 맞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난리인데 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성가족부도 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우리 예산이 청소년 만만했나요? 유권자가 아니니까? 네, 청소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무려 60조 원대에 달하는 그 역대급 국세 결손 사태로 아주 네네. 난리가 났죠. 바로 현재 그 국회에서 그걸 놓고 2024년도 내년도죠. 그렇죠. 2024년 그 새 국가 예산안 심의 간창인데 정부 부처별로 아주 그 후폭풍이 야단 난리가 났는데 여가부 또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액 삭감된 사례들만 좀 살펴보더라도 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네.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사업,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업, 청소년 근로권익 지원 사업 등, 그리고 이제 뭐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청소년 정책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네. 그냥 일부 예산만 삭감된 게 아니라 그냥 전액 삭감된 예산이 전액입니다. 줄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네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뭐 존폐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과연 맞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있냐라고 네네. 하는 질의까지 나왔는데 네네. 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여가부가 담당하는 게 또 여성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성 정책 사업에서도 대규모 삭감된 사례들이 좀 그래요? 쏟아진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묶어서 과연 여성가족부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성 정책, 청소년 정책을 다 포기하겠다는 건데 네.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재밌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앞서서 새만금 여가부가 또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사태, 파행 사태 직후에 또 터진 문제이고, 아시겠지만 현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또 여가부의 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슈 보실까요? 네, 이게 전세 사기 네. 요즘에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네네. 그 경고를 드렸었는데 네. 완주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해서 네네. 이제 경찰이 고소하는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완주 지역 한 아파트에서 네. 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터져서 지금 말썽이 난 상황입니다. 여러 세입자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도 대략 한 20여 명, 그 피해액은 약 20억 원대로 추산되고 예.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세입자가 130세대인데 현재 그 피해자가 현 분위기상에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히 네네. 물론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 다 힘들겠지만 네네네. 특히나 이게 학교 근처여서 네네. 학생들이 20대 많습니다. 학생들 피해자도 네네.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이게 문제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네네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지금 알려진 게 세입자들이 그 관리자 행사를 해온 네네네. 그 부동산, 현지 그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곳과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지금 확인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의 그 부동산 회사가 4년 전에 이미 그 주담대라고 하죠, 흔히 네.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미 넘겨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소유도 아닌데 네네. 그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죠. 결국 그 문제의 그 부동산 회사하고 체결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요. 전입 신고라든가 흔히 그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 자체가 다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문제가 터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세를 알아보는 그 당사자여도 네네네. 속을 수밖에 없겠다 네네네.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임대 사업자도 있고 네네. 내가 공인중개사 통해서 알아봤는데 설마 네네. 할까?
네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까지도 조사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완주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고소장들이 접수가 돼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 중간에 끼고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4명이 입건된 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전에 그 세입자가 한 130세대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지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네네네.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등기부등본을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그렇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네네.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게 되면 그 부분에 그 부동산 회사들이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사자들이 신탁 여부가 네네네.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근저당 그 부분을- 설정이며 그런 예, 것도 다 맞습니다. 확인이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본 뒤에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좀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네네. 있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기범들이나 공범들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네네. 이 사회 초년생들도 많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 또 구제할 건가에 네네네. 대한 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실까요? 네, 그 노래 한 대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불러주실래요? 좋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요즘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네. 또 내년 총선을 또 앞두고 이름값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당대표 이름을 경선 공천 과정에서 네네. 사용하느냐 네네. 사용하지 않느냐 차이가 꽤 네네. 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선거철마다 사실 반복되어 온 문제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 당내 경선 그 후보자들이 그 자신의 경력들을 많이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흔히들 그 선거철이 되면 전직 대통령 또는 당 대표와 관련된 직함들을 표기하는 걸 유행처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전 그 대통령의 정책 특보였다라든가 이재명 현 당대표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종 그 경력서에 그 프로필에다가 적어 놓고 또 여론조사 직전에 많이들 활용하고 하는데 바로 이를 허용할 건지 말 건지는 당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보니까 이걸 허용할지 말지를 지금 현재 놓고 큰 고심을 하고 있고 역시나 그 결과를 놓고서 친명계 반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선이 어떻게 치러질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보통 이제 당원 네네. 그다음에 무당층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그렇게 하는데 당원들이야 이름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론조사,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내 이름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 직함, 내가 무슨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데 그 앞에 땡땡땡 유명 인사 이름을 넣는다는 거죠. 불과 4년 전에 그 앞전에 있었던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는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거 하나는 좀 주문하고 싶네요. 뭐냐면 누구 이름에 기대는 정치 말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정치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저기 사실은 이번 그 논란에 대해서도 좀 우리 사회가 좀 그렇으니까 지연, 혈연, 학연 등 이른바 그런 것들의 연애 의지하는 경향들이 큰데 이것도 좀 사실 누군가에게 기대한 그 후광 효과를 내세우는 개파 정치의 한 방면으로 보여지는데 누군가의 기댄 그런 후광 효과보다는 자신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이력들을 좀 찾아서 좀 내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이게 또 그 떴다방이 또 열렸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요즘 핫한 이슈 같더라고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큰 관심사인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네네. 김기현 당대표가 먼저 꺼냈고 네네. 이걸 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네네. 사실 총선용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만평에도 잘 그랬듯이 내년 4월 그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당론으로 지금 현재 결정을 했죠. 네네. 김포시를 수도권으로 편입하는 메가시티화 하겠다라는 건데. 메가 서울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조금씩 이제 좀 더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외에 수도권에 하나 메가시티를 하고 또 하나 그 광주권, 네네. 그다음에 부산권 해서 전국을 세 개의 거대한 그 메가시티, 뭐 뉴시티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걸로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결국은 그 4월 총선에서 네. 최대 이슈로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건데 바로 이제 좀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부분은 수도권 주민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지금 광역권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의해서 사실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그 광역 전철, 수도권 광역 전철이라든가 SOC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투자가 될 겁니다. 아마 네.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집값 네. 상승 이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을 오히려 부추길 수 더 있죠. 부추길 수 있는 네. 그런 우려들이 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로 지방 시대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돌려 말하면 지방 시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 직속 기구에 지방 시대 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옛 전 정부 때로 말하면 그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인데 맞아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 국정 기조로 내세워놓고 제1순위로 내세워놓고 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는 이런 메가시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넌센스인 것 같다는 싶습니다. 네네. 여기 뭐 말하네요. 차라리 전국을 서울화하지. 네, 그렇죠. 네. 우리 전주도 서울로 편입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반평 네. 보고 오시죠. 네, 이게 제가 정윤성 화백의 만평을 좋아하는데 네. 정윤성 화백이 선거 때면 이제 가끔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 허리가 네. 선거 때 한참 굽었다가 네. 네, 임기 중반까지 뻣뻣해졌다가 다시 선거가 되면 이렇게 네. 굽어지는 건데 이게 새만금에 빗대 가지고 정윤성 화백이 표현을 했네요. 또 네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네. 내용인데. 앞에 만평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네. 우리 그 지역의 현안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새만금 문제, 그다음에 금융증시 시장 네네. 문제 이런 것들 다 싸그리 또 집어 넣어놨습니다. 당초에는 안 한다고 지금 뭐 네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한다고 했다가 예. 시간이 지나서 안 한다고 못 하겠다가. 유령면 됐다가 네. 다시 또 선거 또 다시 되니까. 넣는 건데. 넣어놓은 거에 또? 예예. 또 어. 거기다 넣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건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그 동안에 꽉 막힌 현안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예. 단초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여기 그 만평에 그린 것처럼 야 선거 때는 또 뭐 빌공짜 써서 예. 공약이야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인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 희망 고문될 수 있으니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여하튼 실행 여부는 좀 더 지켜보면 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실행 여부 될지 안 될지. 될지 안 될지는 뭐 곧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지난 선거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된다. 저는 아니 정성학 기자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예. 여론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 결국엔 또 네. 다시 또 선거가 돌아왔다. 선거철 선거철이 돌아왔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듣죠. 정성학 기자 수고했습니다.